안녕하세요. 사이판 제인입니다. 어느덧 제가 사이판에 어학연수를 온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판 성인 어학연수 1년간의 생활에 대한 리뷰를 영상으로 좀 남겨놓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느끼고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거를 일반화시키시기보다는 이런 여러 생각 중에 이런 찌끄레기 같은 별거 아닌 의견도 있구나 라고 하찮게 여기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사이판 성인 어학연수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변의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와 근심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을 통해서 이 어학연수를 준비를 했었는데 담당자분께 사이판으로 성인 어학연수를 의뢰를 드리니까 그 다음날 바로 확인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정말 30대 성인이 사이판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냐 라는 1차적인 확인 전화가 왔었고요. 그 다음 한 수차례 저희를 꼬드기려는 전화를 주셨었어요. 솔직히 제가 사이판 어학연수는 준비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 주변의 동종업계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사이판 어학연수가 그렇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혹시 하와이는 어떠냐? 괌은 어떠냐? 아니면 미국 본토는 어떠냐? 저희를 회유하시려는 전화를 많이 주셨었는데 이 걱정과 근심은 비자 인터뷰를 보는 순간에도 이어졌어요. 그 미국인 영사관님이 저희 서류를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본 거지. 우리가 사이판으로 간다는 거를. 보고 나서 표정이 어땠냐면 너네 둘이? 진짜 딱 이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본토도 아니고 괌도 아니고 너네 왜 이 나이 먹고 사이판으로 어학연수를 가냐,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압박 질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뚫고 21년 1월에 저희는 사이판으로 어학연수를 왔는데요. 사이판에는 성인이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이판에는 대학교가 딱 하나, NMC라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곳에서 운영하는 ESL 코스가 성인 어학연수로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제 30대 늙은이 새내기 입장으로서 다시 사이판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저희는 굉장히 마음이 들떴죠. 오랜만에 대학교의 캠퍼스를 누비면서 옛날 그 시절의 새내기의 향수를 막 이렇게 다시 한번 깨우면서 근데 웬걸?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분명히 저희가 준비할 때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학교 담당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전부 다 줌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싼 돈 들이고 어학연수를 왔는데 줌으로 어학연수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첫 학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다행스럽게 그 다음 학기에는 모든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업 스케치나 학교 캠퍼스 모습은 제가 이미 영상을 2개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2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캠퍼스 라이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가지 파트로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로는 저희가 어학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이 NMC 대학교 ESL 코스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 그리고 그 다음 파트로는 어학연수 장소로서의 사이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시선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NMC 대학교 ESL 코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뭔가 탄탄해 보이죠?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 레벨 테스트를 봐요. 스피킹 수업, 독해 수업, 단어 수업, 리스닝 수업, 각 구성별로 각자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커리큘럼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탄탄한 커리큘럼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처음에는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자기 수준에 맞는 클래스로 다 신청을 해놨지만 각각 클래스별로 신청하는 자들이 다 쪼개지다 보니까 인원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이 모든 수업을 다 폐강시켜버리고 딱 하나만 수업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레벨이든 뭐 스피킹을 듣고 싶은지 뭐 단어 수업을 듣고 싶은지 이런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수업을 딱 하나 열어서 여기에 학생들을 모두 몰아넣어 버리는 거죠. 저 지난 학기에 뭐 배운 줄 아세요?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데 I 뒤에는 M이 오고 she 뒤에는 is가 온다. 막 이런 걸 배웠다니까요. 뭐 샌드의 과거는 센트다. 이런 걸 배우고 이걸 맞췄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아 정말 기가 막혀 진짜 생각할수록.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학연수까지 와가지고 3인칭 단수, 복수 이런 걸 배우게 생겼냐고요. 진짜 다음 학기에는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서 원래 NMC가 그렇게 자랑하던 탄탄한 커리큘럼대로 ESL 코스를 밟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이판은 어디죠? 미국이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선생님께서 태국인이신 거예요. 태국에서 태어나시고 태국에서 자라셔서 미국인 분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얻으신 분께서 ESL 코스의 선생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발음이 어떻겠어요? 완전 귀에 쏙쏙 박혀요. 완전 동남아 발음이야. 귀에 쏙쏙 박혀. 저 리스닝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여기 와서 제가 리스닝 천재된 줄 알았잖아요. 너무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저는 만약에 여기 NMC에서 동남아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칠 거라는 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나쁘게만 얘기한 것 같은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NMC 대학교에서 ESL 코스를 들으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NMC 학교에 있는 교육학과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교육학과 학생들과 영어를 못하는 찌끄레기 학생들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를 향상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혜택으로는 NMC 학생증이에요. 이 NMC 학생증을 보여주면 사이판에 있는 거의 모든 식당과 상점 가게에서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는 이 학생증을 가지고 싶어서 NMC 입학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혜택은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혜택인 것 같아요. 여기가 대학교잖아요. 대학교다 보니까 어학연수 코스인 ESL 코스 외에도 정규 학생들이 듣는 다양한 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도 들을 수가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골프 수업, 에어로빅 수업, 다이빙 수업, 우쿨렐레 수업, 같이 뛰는 러닝 수업도 있고요. 너무 영어 공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교양 과목 통해서 좀 더 즐겁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등록금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한 학기에 최소 학점이 12학점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2학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500불에서 한 2,900불 정도 사이가 돼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사이판 대학교 NMC ESL 코스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학연수 장소로서의 사이판의 장단점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먼저 어학연수 장소로서의 사이판의 장점 첫 번째, 저는 이거를 언어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이판에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민족들이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이곳의 원주민이 차모로족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인, 필리핀 분들, 한국인 분들,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진짜 엉터리 같은 영어를 해도 그거를 웃으면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같이 영어 울렁증이 심하거나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면 이런 배려심을 발판 삼아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쑥쑥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한눈 팔 곳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이판은 섬이 워낙 작기도 작지만 그만큼 즐길 만한 유흥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저 대학생 때 친구들 보면 어학연수 가서 즐길 거리가 많아서 놀다만 와서 영어 공부 망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이판은 놀다가 영어 망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놀 곳이 없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저는 꼽고 싶어요. 공부하다가 진짜 지치고 힘들 때 이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온 곳이 다 바다이다 보니까 굳이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금방 힐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장점은 한국하고 가깝다는 점 같아요. 한국에서 사이판까지 4시간이면 올 수 있잖아요. 혹시나 아프다 하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학생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혹시 제가 아플 때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한국으로 나가서 병원에 들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필요한 물건을 사올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먼 나라들에 비해서 가깝다는 점도 어학연수 하기에는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어학연수 장소로서의 사이판의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발음. 아까 제가 첫 번째 장점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배려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사이판에는 원주민인 차모르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모르족들의 영어 발음이 본토 영어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미국 본토에서 오신 백인 여성분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분이 처음에 사이판에 왔을 때 본인이 말하는 걸 차모로 원주민들이 잘 못 알아듣고 차모로 원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백인 여성분께서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미국 발음으로 미국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마음먹으신 분께는 이러한 환경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학연수로서의 단점은 방학이 너무 길어요. 제가 지난 방학이 한 2달에서 3달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방학은 조금 짧아서 1달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방학 기간 동안 학교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별도의 영어 선생님을 따로 구해서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몇 달 동안 영어 공부를 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어 열심히 아무리 몇 달 동안 공부를 해도 몇 달 동안 또 손을 놔버리면은 그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방학이 긴 게 오히려 어학연수 학생들한테는 단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거는 본인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부디 다음 학기에는 저의 의지도 활활 타올라서 영어 실력도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유튜브를 영어로 말하면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의 쓸데기 없는 주관적인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빠이.